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미국의 추가 긴축 우려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위험자산 시장은 추가적인 후퇴 대신 나름의 반발 매수 형식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지난주 낙폭이 과했던 것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1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로 보나 시장의 예측치로 보나 부진한 것으로 나와주면서 이건 시장의 악재 시그널로 역할을 했을 법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을 한 것은 그만큼 반발 매수세가 꽤나 강했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소폭 반등세를 확인했습니다. 1월 내내 랠리를 벌이다가 2월 내내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데 관건은 과연 2월 월간 종가 마감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를 해줄지 여부입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가 과거 통계치를 근거로 3월 가격 예측치를 제시했습니다. 분위기가 썩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이슈는 정말이지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거의 리플 소송이 상징적으로 대두됐지만 최근 SEC가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오히려 리플이 매를 먼저 맞아버린 게 나은 결과로까지 비춰지고 있습니다. 쭈꾸미 대가리가 이번에는 로빈후드를 정조준했는데 재미있는 포인트는 로빈후드가 거래 지원을 하는 여러 암호화폐들 가운데 증권으로 판정되는 것이 등장하면 거래 중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현재 로빈후드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굵직한 메이저들이 상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안팎의 상황은 상당히 어수선한데 리플은 제 갈 길 잘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리플의 아시아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자 리플이 지분 40%를 가지고 있는 트랭글로가 호주의 신흥 핀테크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기저기 XRP가 돌아다니는 통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XRP 주간 차트를 보면 이제 정말 어쩌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상황만 잘 받쳐준다라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차트 흐름도 포착이 됐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번에 C+ 차지 홍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테슬라 등의 전기차를 코인으로 충전하면 탄소 배출권 코인을 보상으로 지급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나름의 주목도를 받는 것은 C+ 차지로 충전을 하면 보상으로 주어지는 GNT 토큰의 개발사가 플로우 카본이기 때문입니다. 플로우 카본은 삼성이 7천만 달러를 투자한 곳이어서 C+ 차지가 이런 관점에서도 좀 더 주목도를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테마, 여기에 탄소 배출권 이슈 등이 결합돼 있어서 단기간에 프로젝트가 크게 성장하거나 그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바라보고는 있는데 친환경 테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판매 프로젝트는 리워드 못지않게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빡세게 리서치를 하신 뒤에 투자 단행을 결정하시더라도 없어도 되는 수준의 소액으로만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상황입니다. 지난주 내내 하도 억눌려서 그런지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반발 매수세가 달라붙으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실 1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보다 4.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시장 예측치 3.6%보다 더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한 것은 그만큼 반발 매수세가 꽤나 강하게 달라붙었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3월 증시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 이와 관련해서는 월가에서 나름 족집게로 불리기도 하는 모건 스탠리의 수석 전략가 마이크 윌슨이 아주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투자 메모를 통해서 주식시장의 최근 반등 시도는 3월에 끝날 수도 있다. S&P 500은 약세장으로 되돌아가기 직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까지 고려하면 3월은 약세장이 재개될 위험이 높은 달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양반은 최근에도 주식이 허공으로 상승했고 급격한 하락이 예정돼 있다. 최소 지난해 10월의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것이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 역시 심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에서 어떻게든 자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건데, 이제 관건은 2월 종가 마감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여부에 맞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53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폭 없이 44% 바로 아래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3,417달러 위로 반등하면서 매수 세력이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곰 세력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가격을 20일 지수이동 평균으로 낮추고 50일 단순 이동 평균이 자리한 22,433달러까지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다. 여기가 깨질 경우에 다음 지지라인은 21,48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 반면 가격이 22,800달러에서 반등하면 황소들이 강력하게 방어하고 있다는 신호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며칠 동안 22,800달러에서 25,250달러 사이에서 제한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비트코인이 이번 달 종가 마감을 할 때까지 23,400달러 저항 주변에서 오르내릴 것 같은데, 핵심은 과연 이 위로 뚫고 올라가서 월간 종가 마감을 할지 여부다. 만약 실패할 경우에 비트코인은 좀 더 하락해서 박스권 안에서의 조정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파란색 라인으로 박스권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 박스권 상단인 23,400달러 위에서 2월 월간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이 있고, 저항을 맞을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 2만 달러 부근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상황이 좋아서 23,400달러 위에서 마감할 경우에는 3월에 3만 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것이어서 그렇게 분위기를 조금 더 고조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 상황의 경우에는 좀 더 이를 악물고 버텨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도 월간 종가 마감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2월 종가 마감을 23,400달러 위에서 마무리할 경우에 3월의 월간 저항 라인은 35,000달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상반기를 거치면서 35,000달러 부근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점을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35,000달러 부근에 있는 자석이 가격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TA 트레이더 앨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업앤다운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좀 더 넓게 바라보면 긍정적인 패턴을 형성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과거의 패턴과 지금의 상황이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서 4만 달러를 거쳐서 20만 달러까지 내달릴 수 있을지 여러모로 주목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꽤 재치있는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차트를 보고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건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건지 정말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일간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부근까지 저항을 맞다가 다시 25,000달러 위로 올라서고, 그렇게 5월에서 6월 사이에 36,000달러에 다다를 거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흐름이 이어져도 꽤나 선방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상반기가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3월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과거의 상황이 반복된다면 3월에 비트코인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이 1월에 39% 상승한 뒤에 2월에는 오름폭이 2% 수준에 그치면서 모멘텀이 크게 약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 팬데믹 저점 이후에 지금처럼 2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두 번째 달 상승폭이 크게 축소된 적이 5번이었고, 2개월 연속 오른 이 5번 가운데 4번은 세 번째 달에 가격이 하락했다. 월간 평균 하락률은 6.8%였다. 비트코인이 강력한 강세장 중이었던 2021년 2월만 예외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과거의 반복성이 통계적으로 다시금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연준의 긴축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3월 FOMC에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뉘앙스를 깔며 멘트를 해주느냐가 2분기의 방향성을 잡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즘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 이슈를 보면 정말이지 노답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SEC가 로빈후드를 정면으로 겨냥했는데 암호화폐 산업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라면서 소환장이 발송됐다라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습니다. 소환장의 주요 내용은 로빈후드의 암호화폐 리스트, 또 암호화폐 보관, 플랫폼 운영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SEC나 법원이 로빈후드가 지원하는 암호화폐들 가운데 어떤 것이든 증권으로 판단할 경우에 거래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고 로빈후드 역시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는데 현재 로빈후드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도치, 솔라나, 시바, 아발란체 등등 이 메이저급의 암호화폐들이 거래 지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갠슬러의 주장대로라면 로빈후드에서 비트코인 빼고 죄다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는 건데 이게 과연 상식의 영역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참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나 저기나 국민 세금 받아먹어가면서 열심히 숨만 쉬고 있는 의회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한 심정이 강하게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도 암호화폐 업계 안팎도 이렇게 어수선하지만 리플은 제 갈 길 열심히 헤쳐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호주의 신흥 핀테크로 불리는 엣지리밋이라는 곳이 리플레저 위에 올라탔다라는 소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회사가 트랭글로와 파트너십을 맺은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트랭글로는 리플의 아시아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리플이 지분 40%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엣지리밋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등의 이 ODL 송금을 빠르고 저렴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엣지리밋의 공동 설립자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은 모든 고객에게 포괄적인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엣지리밋의 광범위한 송금 네트워크와 트랭글로의 전문성이 결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XRP 홀더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의미 있는 호재들이 더해지는데도 시세가 여전히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참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그래도 기술적으로 나름의 기대 포인트를 안겨주는 상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건 에그라 크립토가 올린 분석 차트인데 XRP 주간 차트입니다. 위쪽 차트가 이 가격의 흐름, 아래쪽의 차트가 RSI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XRP는 대칭 삼각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고 지금 거의 끝자락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RSI도 대칭 삼각 패턴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만약 시장 상황이 잘 받쳐주거나 소송과 관련해 긍정적인 이슈가 더해진다라면 이 상단 저항 뚫어내는 그렇게 의미 있는 돌파 랠리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몇 주 안에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거시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고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전제 조건들이 얼마나 충족될지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다, 그런 상황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수선했던 2월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월의 환희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소 어수선할진 몰라도 상반기가 지나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반감기 기대감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나름의 의미 있는 시장의 흐름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